자, 1월 11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2,200달러. 비트코인 어제 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철렁했죠. 비트코인이 한 11시쯤 갑자기 꼬리를 뺨으로 인해서 40K 뚫리고 39.7K 부분, 6K 부분까지 내려왔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바로 꼬리를 말아 올려줌으로 인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는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여기에서 매집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쌓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 바닥은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바닥이 아니라 이 정도면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매 전략은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매매 전략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 오늘은 다른 차트들, 여러 가지 차트들 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정말 반복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지표 이런 것들이 있죠.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때거든요. 몇 때? 7월 16일. 자, 이 당시에 약 2달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 그리고 박스권 생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7월 16일 날 42K 순식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안 가면 어떡할래? 책임지냐? 뭐 3년 존버하면 본전 온다. 더 기다리고 패닉셀을 유도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비트코인이 32,000이었거든요. 자, 이 당시에도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때 뭐 버티는 사람이 웃는다라고 하면서 7월 20일 날도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 3만일 때 저는 계속해서 산다라고 6월 달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과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패닉셀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패닉셀이 나와버리면 40K가 깨지면 패닉셀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자리를 잘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선이 있다 그러면 딱 여기 맞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짝 위에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더 쭉 빠졌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패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저는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안 사셔도 돼요.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든 안 사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보면은 이때처럼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너무 그런 옆에 있는 주위의 반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때 오른다고 얘기할 때 솔직히 약 이게 한 2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많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뭐 좋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댓글들 보면 다 이제 욕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과거에도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9월 6일 날 제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 현금화를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9월 6일 날. 9월 6일 날이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9월 6일 여기에요. 이때 이제 하락이 온다라고 이제 우리 현금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도 욕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9월 27일 이때도 지금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지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였거든요. 여기에서 뭐 지금보다 훨씬 짧은 조정이었는데도 이때도 그랬습니다. 9월 27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이제 9월 27일이죠.
여기에서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가 이제 그 유명하신 솔로웨이 그분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많이 해요. 이 영상 저 영상에 막 돌아다니고 저희 채팅방에서도 이분 영상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하락론자들 여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즌 진짜 종료다 라고 이야기를 그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도 저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하락론자들 반박해본다 했다가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하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뭐 하락장에는 하락을 보는 거 하락론자를 뭐 자신 있으면 뭐 보자. 뭐 더 떨어질 심리가 더 크다. 지금과 좀 비슷하죠. 이때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하락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때도 지금이랑 비슷해요. 이때도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자, 근데 결론은 이때도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여기에서 올라갔죠. 제가 이때 영상을 9월 27일 날 이때 올리고 했었는데 9월 27일 날 올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댓글 달았던 분들 다 조용해졌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모든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저는 100%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이 있고 저런 관점이 있으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어디에 휩쓸리지 말고 제가 말한다 해서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휩쓸리지 마시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7월달 이때 한창 지쳐 있을 때 이때도 사람들은 많이 떠나갔습니다. 개미 털릴 사람 털렸고 이때 9월 27일 날 이때도 계속해서 하락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쳐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월 16일 날 하락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거든요. 10월 16일 이때도 저는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좀 뭐 생각보다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네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9일 날 이제 전고점을 뚫었을 때예요. 이때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또 드렸던 게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사라. 큰 폭의 조정 하락 임박 예상. 이때도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떡락충 유튜버, 저 떡락충 아니라 저는 상승론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만약 안 떨어지고 원회로 가면 어쨌건데 빡대가리야 라는 욕도 먹었고 또 못 사주 뭐 자리 안 줄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걸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는 반대의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시즌 종료다,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인간 지표 무시 못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점점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제 진짜 끝났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과거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연도에 코인 시장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제 한 16년, 17년도 그때부터도 계속 했다라고 했죠. 정말 많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런 하락들 때 그때는 뭐 제가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만 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진짜 이 당시에 사람들 곡소리 많이 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넓게 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욕을 먹겠지만 여기에서도 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지금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 하나만 볼게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돌파구 없이 종료. 어제 새벽이죠. 저희 채팅방에 저는 새벽 1시 35분에 기사 뜨자마자 이제 올려드렸는데 여기 우크라이나 사태 안보 협상 타결, 여기 정윤미 기자님 정윤미 기자님 때문에 저 이상한 사람 됐습니다. 이때 저는 바로 이제 속보가 떠서 바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나중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빨리 이제 뉴스를 항상 팩트 체크해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속보가 떠서 알려드렸었는데 정윤미 기자님이 그 기사를 지우고 다시 다른 기사를 올립니다. 돌파구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전쟁 많이 안 납니다. 전쟁 날 일도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작은 소규모 대전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의 관계, 연평도 뭐 도발 사건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작은 소소한 그런 분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면전으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겠죠.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고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또 나중에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거 해소되면서 비트코인이 만약 그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되면서 뭐 비트코인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소스는 악재들이 많아지는 거는 나중에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 그게 상승의 소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에서 43개 이제 이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매매를 안 하지는 않겠죠. 매매는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진짜 짧게만 드시는 그리고 지금 현물하시는 단타 치시는 분들도 정말 줄 때 먹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나머지 여러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공포 탐욕 지수 조금 올라갔네요. 그래도 아직 익스트림 피어 단계 극한의 공포 상태에 있다라는 거. 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된다면 또 새로운 방향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하지만 지금 뭐 가파르게 또 다시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흐름만으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UTXO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UTXO 같은 경우에는 같이 커플링 되어 있는 그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도 계속 커플링 되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은 디커플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UTXO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SOPR 지표를 볼 겁니다. SOPR 지표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 지금 한 사람들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하락장 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단기 숏홀더들의 SOPR 지표가 급격하게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죠. 사람들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지 않다. 패닉셀이 지금 나오거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패닉셀이 올 때는 이때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잖아요. 가격의 하락률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지금 시장에 있는 개미들 예전과 다르다. 진짜 스마트해지고 본인들이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정말 스마트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력들도 힘들 거예요. 예전엔 그냥 털면 다 털렸는데 요즘 개미들이 참 똑똑해져가지고 시장이 정말 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뭐 패닉셀이 나오고 지금 뭐 단기 홀더들이 뭐 크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이제 뭐 거래소 보유량 이거는 뭐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한번 봐야겠죠. 자,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밑으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열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추가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이제 테더 도미넌스를 한번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은 항상 디커플링 관계죠. 그런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원래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 박스권이 뚫렸었죠. 뚫림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유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떻게 예측이 된다라는 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 시장이 지금 현금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일반인들은 뭐 그냥 물려 있으니까 지금 존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물려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이거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차트나 지표 뭐 온체인 지표 이런 걸 보면은 물려 있는 사람들 떠날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떠날 사람들 떠났고 지금 현금화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테더 도미노스는 나중에 이제 또 매수 세력이 오면은 이렇게 반대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제 말했던 것처럼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밑바닥에 있다. 밑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똑같은 지금 여기 바닥 위치라고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돼도 이 가격이 여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RSI 상대 지표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노리는 거는 첫 번째로 여기 이 반등 구간을 한번 노려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볼벤상으로도 지금 위치가 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다. 바닥이 아니라 이제 경계선 위치, 이제 저점 구간의 추세선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봉상으로 이제 볼벤이 많이 뚫릴 때는 더 밑으로 빠르게 뚫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추세가 뭐 상승 쪽으로 치우치고 뭐 변하고 이런 움직임은 아직 없다. 그래서 보통 움직임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살짝 좁아지다가 여기에서 움직임이 볼벤도 나중에 이렇게 살짝 좁아지다가 또 옆으로 벌어지고 여기에서 좁아지다가 벌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살짝 좁혀지는 구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볼벤 말고 일목구름표도 한번 살펴보면은 일목구름표 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밑에 있죠. 날봉상으로 이렇게 일목구름표 적색구름의 밑부분에 위치를 하는 이전과 같은 패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름을 뚫지 못하고 있다. 아랫부분에 있다. 그래서 추세가 뭐 확실하게 상방향으로 뭐 돌파를 했다. 이런 그림은 아직이겠죠. 하지만 이 일목구름이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K 부분 이 구간을 뚫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구간도 점점 낮아집니다.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으로는 나중에 이제 시간 여기에서 좀 버텨주다가 여기에서 4K, 45K 구간만 뚫어줘도 새로운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떨어지고 여기에서 움직임이 이제 이어지면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만 나오면 여기에서 구름이 밑으로 빠지죠. 그럼 여기에서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왔을 때부터가 이제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위치로는 한 44.5K 이 구간을 좀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1월 이후입니다. 1월 전에는 지금은 48K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리만 좀 잘 지켜준다면 나중에는 44K만 뚫어도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지루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뭐 CPI 발표도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1월이 많이 힘들었던 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이
지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 떨어졌을 때, 그때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조금만 더 라고 하면서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마라톤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기 결승선이 있어요. 결승선이 여기 있는데 이걸 알고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들과 근데 이 결승선이 없어요. 어디가 결승선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달려가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승선이 여기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결승선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달려가겠지만 모르니까 여기에서 지쳐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말자. 여러분들 많이 버텨왔었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져 나갈 개미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과거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과거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때도 죽으려고 했고요. 이때도 죽으려고 했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올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린다고 하면은 오른다고 하면은 욕 먹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도 욕 먹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다고 해도 욕 먹고, 이 과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힘내서 우리는 이 과거에 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